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코리아 프로세스 솔루션 사업부의 김의열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오토사 어댑티브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그리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벡터의 툴체인을 사용하여 이를 데모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의 최신 설계 트렌드를 살펴보는 인트로덕션을 소개하고 어댑티브 오토사에 대한 메소돌로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벡터의 툴체인을 소개하고 어댑티브 시스템을 설계, 구현 및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댑티브 오토사의 모티베이션을 차량 내에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인포테인먼트 도메인에서 포식스 기반의 3D, 2D 그래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코덱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멀티미디어 등을 실시간으로 차량 내에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센서 퓨전 등에 대한 대용량 정보에 대한 프로세싱이나 머신 러닝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커넥티비티 측면에서 차량 대 차량, 그리고 차량 대 인프라스트럭처 간의 V2X 통신을 하게 되었고 USB나 SD카드, 그리고 NFC 통신을 통한 이러한 통신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상에서 비이클 앱스토어와 같은 차량용 애플리케이션을 다루는 것이 등장하였고 오버디 에어를 통해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에서의 새로운 트렌드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만들게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오토사 컨소시엄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자동차는 기존의 플랫폼과 새롭게 만들어질 플랫폼이 공존하는 이종의 아키텍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기존의 클래식한 자동차의 요구사항은 실시간성이 떨어지고 안전과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미래의 요구사항은 고성능의 마이컴들을 지원해야 하고 동적인 구성이 가능해야 하며 클라우드와 안전하고 간편하게 링크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오토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별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클래식 플랫폼에서는 50개에서 120개 정도의 ECU를 지원하며 오색 OS 기반의 협력형 멀티태스킹을 지원합니다. 개발 언어는 C 언어이고 시그널 기반 통신인 CAN, LIN, 플렉스레이나 이더넷을 지원하게 되고 컴파일 시간을 기반으로 컨피그레이션이 완료되게 됩니다. 반면에 어댑티브 플랫폼에서는 10개 미만의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며 포식스 기반의 선점형 멀티태스킹을 지원합니다. 개발 언어는 C++이고 서비스 기반 통신을 이더넷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런타임에도 컨피그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토폴로지 상에서 살펴보게 되면 샤시나 에이다스, 바디 도메인 등 기존의 시스템들은 센트럴 컴퓨팅 클러스터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커넥티비티 유닛이 외부 백엔드 통신을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레이어로 구분을 해보면 기존의 실시간성이 떨어지고 안전이 중시되는 시스템들은 피지컬 레이어로 구분하여 클래식 오토사를 사용하게 되고 캔이나 린 등의 시그널 기반 통신을 하게 됩니다. 커넥티비티 레이어에서는 오토사 어댑티브를 사용하며 서드 파티에서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더넷 통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지향 통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터널 레이어에서는 OEM의 백엔드 단에 닿아서 웹이나 인터넷 간의 연결이 가능해지고 IoT 등을 통해 외부 환경 및 차량 주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향 설계, 즉 SO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움직이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보며 기능과 정보는 발행하고 구독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서비스의 구현은 실시간으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구현하는 장소는 기능을 구현할 때 알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역할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서비스 컨슈머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역할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도메인 아키텍처나 존 아키텍처, 컴퓨팅 클러스터 아키텍처에서 이러한 소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도전 과제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설계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시작해야 하고 또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막막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어댑티브 오토사 스펙을 파악하고 이를 설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시그널 기반 설계와 서비스 지향 설계를 어떻게 합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며 서비스 인터페이스들을 표준화를 통해서 카탈로그화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를 카탈로그화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된 어댑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고 이를 검증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댑티브 오토사의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어댑티브 오토사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정의하고 가장 중요한 객체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구현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계하고 이를 하나의 머신 안에서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해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 플랫폼과 머신을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앞선 단계에서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논한다면 서비스 인스턴스는 이더넷 통신상에서의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정의하고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과 매니페스트라고 불리는 파일들을 만들어 하나의 특정 머신에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머신과 독립적이며 다양한 머신에 여러 번 배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머신에 배포하려면 머신과 서비스 인스턴스 간의 각기 다른 설정 파일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어댑티브 플랫폼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단에 어댑티브 애플리케이션이 배치되어 있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오토사 런타임 for 어댑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약자인 ARA 플랫폼상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ARA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기본 기능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OS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플랫폼 파운데이션, 그리고 빨간색 표준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기능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들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플랫폼들은 버추얼 머신이나 머신 등의 하드웨어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댑티브 플랫폼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클래식 플랫폼이나 어댑티브 플랫폼 모두 세이프티에는 크리티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적인 측면에서 요구사항 측면에서 어댑티브 플랫폼이 강한 성격을 띠고 있고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식 플랫폼과 달리 스타트업과 셧다운에 대한 시간적인 측면이 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댑티브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입니다. 다음으로 시그널 기반 설계와 서비스 지향 설계의 워크플로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보다 추상적인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서비스 컨슈머로 분리되는 롤들이 포함됩니다. 프로바이더에는 및 컨슈머에는 메소드, 파이어 앤 포겟 메소드, 그리고 프로퍼티와 이벤트로 구성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주고받습니다. 미들웨어로서의 썸 IP에 대한 결정사항들을 서비스 인터페이스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를 배포함으로써 서비스의 구현에 대한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거나 컨슈머는 이슈에 매핑되게 됩니다. 서비스 정의로부터 서비스의 분배, 그리고 토폴로지의 스위치 구성, 이더넷 통신의 세부 정보 또는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같은 세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댑티브 오토사를 지원하는 벡터의 툴체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시스템은 프리비전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 다이거너스틱 디자인은 칸델라 스튜디오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이 툴에서 나온 시스템 아키텍처 및 다이거너스틱 디자인은 시스템 디스크립션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 파일 형태로 산출되며 각각의 배포를 위한 컨피규레이션 파일들은 매니페스트로 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 디자인을 통해 산출된 파일들은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를 위해 캐노이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되게 되며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생성하는 다빈치 디벨로퍼 어댑티브의 소스로 임포트됩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애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어댑티브 마이크로사 제너레이터를 통해 코드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코드와 매니페스트들을 각각 배포될 머신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발표에서 보여드릴 데모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구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비전에서 서비스와 서비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머신에 대한 설계를 하고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 파일 및 매니페스트 파일을 다빈치 디벨로퍼 어댑티브로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받은 파일을 기반으로 다빈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어댑티브 마이크로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이밸류에이션 이슈에 인테그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상 노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캐노이의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과 시스템 디스크립션을 임포트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캐노이와 이밸류에이션 이슈 간의 이더넷 통신을 위한 VN5640과 이더넷 스위치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이 데모에서는 캐노이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되며 이밸류에이션 이슈가 서버로서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툴체인의 세부 단계인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비전의 레이어 모델에서 빨간색 부분은 어댑티브 오토사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적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서비스들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정의하고 소아 다이어그램을 통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을 표현합니다. 또한 머신 설계를 위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토폴로지 레이어 그리고 통신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피처와 요구사항 레이어를 사용해 제품의 목표를 기술할 수 있고 기능 아키텍처 레이어를 사용하면 기능과 인터페이스에 대해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병행하여 테스트 엔지니어링과 티켓 시스템을 활용한 변경 관리 그리고 배포 관리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를 디자인하는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단계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입니다. 프리비전에서 서비스는 추상화된 객체이며 이 프로세스에서는 서비스들 간의 의존성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오토사 메소돌로지에서는 필드로 명명되어 있는 프로퍼티와 함수의 형태의 메소드 그리고 이벤트와 같은 특성들의 집합으로 표현됩니다. 서비스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되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바인딩하게 됩니다. 이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들이 SOM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버스 통신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값들을 정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는 어댑티브 소프트웨어와 클래식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설계하게 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의 포트들의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할당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클래식 소프트웨어와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간의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며 프리비전에서는 이 둘 간의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포터 어댑터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설계 스텝과 병렬적으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리비전에서 제공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즉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설명한 것과 같이 고성능 컴퓨터를 설계하거나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심플한 구조인 ECU와 또는 머신으로 설계를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상에 스위치 통신을 통해서 몇 개의 스위치를 연결하고 VLAN 통신을 통해 통신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매핑하게 되며, 이는 소프트웨어 인스턴스가 특정 ECU에서 할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ECU에서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매핑을 마치고 나면 어댑티브 설계에서는 서비스들을 인스턴스화하고, 클래식 설계에서는 기존의 시그널을 매핑하고 시리얼라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이는 프리비전의 시그널 라우터를 사용하여 진행하게 되며, 앞선 단계에서 진행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매핑을 기반으로 어댑티브에서는 서비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클래식에서는 시그널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서비스 인스턴시에이션 스텝을 통해서 사용자는 설계한 토폴로지가 서비스의 구조에 맞는지 유효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인스턴스들은 이더넷 버스를 통해서 썸IP 통신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IP 주소값과 포트값들을 설정하고 타이밍이나 오퍼레이션에 대한 설정과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파라미터 설정 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스텝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설계할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레거시 데이터나 ARXML을 임포트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를 마치고 나면 오토사에서 지정한 사양에 맞춰 ARXML을 익스포트 할 수 있게 됩니다. 툴에서는 어댑티브 익스플로러라는 형태로 앞서 설명된 모든 스텝들을 하나의 통합된 GUI 환경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좌측에는 설명했던 스텝들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고, 이 카테고리들을 선택하면 우측에 해당하는 전용 에디터가 나오며, 이 에디터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속성값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익스플로러를 활용하여 개발 워크플로우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데모에서 사용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설계하기 전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서비스인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서비스 컨슈머를 정의하고 주고받을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설계하고 머신을 설계하게 됩니다.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머신에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프리비전에서 설계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토사 어댑티브 익스플로러는 서비스 데피니션부터 인터페이스 디자인, E2E 프로텍션,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과 머신, 그리고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인스턴스에까지의 일련의 단계를 하나의 익스플로러 형태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를 설계하게 됩니다. 예제에서는 간단한 칼큘레이터 서비스와 서비스 아이디를 정의하고 프로바이더와 컨슈머를 설정해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주고받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또한 이렇게 테이블에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소아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래피컬하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프로바이더가 컨슈머에게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주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칼큘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우측에 덧셈과 나눗셈 그리고 뺄셈으로 뺄셈에 대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프로퍼티 값들을 정의하며 getter, setter, notifier를 설정함으로써 나눗셈의 인자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고, 만약 0으로 나눗셈을 하게 되었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브 엘리먼트의 아규먼트들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아규먼트는
내가 주는 것들 그리고 리절트로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아규먼트들이고 이것들에 대한 디렉션도 설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게 될 데이터 타입도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인터페이스들을 SOMIP 프로토콜로 바인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SOMIP 인터페이스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게 되고 ID 값과 버전을 설정하게 됩니다. 또한 디플로이먼트 엘리먼트와 프로토콜 그리고 메소드, 이벤트 등의 ID 그리고 메시지 ID 그리고 이벤트 그룹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프로퍼티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인터페이스의 서브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시리얼라이제이션 할 것인지에 대한 속성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E2E 프로텍션에 대한 프로퍼티와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E2E 프로파일과 프로퍼티 값들을 설정해 주게 되며 ID 값과 데이터 랭스 값들을 설정해 주게 되고 E2E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서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와 윈도우 사이즈나 CRC 오프셋 값 그리고 카운터 값 그리고 나머지 속성 정보들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됩니다. 테이블에서는 provide 포트와 requirement 포트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할당된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앞서 설명한 정보들을 GUI 형태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서버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calculation 인터페이스를 전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머신에 매핑되어 있는 정보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익스플로러의 소프트웨어 투 머신 매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어떠한 코어에서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말아야 할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과 익스큐터블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어댑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어댑티브 오토사 사양에 정의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설계하는 프리비전만의 방식이며 수집된 익스큐터블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큐터블은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타입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머신에 대해 설계하며 이들의 펑션 그룹과 모드 디클러레이션 그룹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한 서비스 디스커버리 컨피그레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ID 값과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하기 위한 IPv4 어드레스 값 그리고 포트 값들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다음 스텝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머신과 버스 커넥터, 머신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머신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게 되고 또한 버스 커넥터와 버스 타입 등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열어 머신과 이더넷 버스 커넥터 그리고 스위치 통신을 설정하는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설계된 머신들은 각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매핑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 단계에서는 프로세스와 디플로이가 진행되는 전제 조건인 스타트업 디펜던시 및 기능 그룹과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스케줄 폴리시나 프라이어티에 대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인스턴스를 설계해주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바인딩된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며 ID 값과 그리고 버전 정보를 설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할당되어 있는 이슈 인터페이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포트와 각각 어떤 프로세스에서 동작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서비스 인스턴스가 실행되는 실제 유니캐스트 통신을 하게 되는 IP 어드레스 정보와 TCP 포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Provide Service Instance 에디터에서는 각각의 이니셜 딜레이 값이라던가 사이클릭 딜레이 값들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며 이벤트 그룹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컨슈머하는 서비스 인스턴스의 ID 값과 버전 정보 등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댑티브 시스템 설계를 마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을 생성해야 하는데요. 이전에 설계한 어댑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오토사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을 익스포트 하게 됩니다. 기존에 익스포트된 파일이 있어서 여기에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토사 버전을 선택한 후에 피니쉬를 눌러 파일을 익스포트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일은 인테그레이션 및 버리피케이션 단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익스포트한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 파일을 다빈치 디벨로퍼 어댑티브에 임포트를 하고 밸리데이션 체크 및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마이크로사 스택을 이용하여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앞서 프리비전에서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데모에 사용된 버전은 19-03 기반으로 툴체인을 구성했습니다. 실제 다빈치 디벨로퍼 어댑티브에서 구현하는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비전에서 익스포트된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하여 임포트하면 우측에 컴피레이션 오버뷰에서 해당되는 이더넷 클러스터, 머신, 그리고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타입 등 임포트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프리비전에서 설계했던 칼큘레이터 서비스의 인터페이스인 덧셈, 뺄셈, 그리고 나눗셈, 그리고 메소드와 0으로 나눌 때 발생하는 이벤트, 나눗셈의 결과를 저장하는 리절트가 그대로 임포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서비스를 선택한 후 다빈치 어댑티브 제너레이션을 선택하면 코드 제너레이션이 진행되고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모듈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밸리데이션하고 제너레이션 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을 그럼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위한 캐노이에서는 프리비전에서 설계된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을 임포트하고 다빈치에서 생성된 코드는 이밸류에이션 이슈에 컴파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이더넷 통신을 위한 VN5640과 이더넷 스위치를 별도로 구성해 주었습니다. 캐노이의 카플로 만들어진 시뮬레이터에서 칼큘레이터 서비스에 대해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맡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이밸류에이션 이슈가 담당하는 서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캐노이에서 동작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카플로 만들어진 판넬을 보면 어댑티브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와 필드 그리고 필드 노티파이어와 그리고 이벤트 값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덧셈 연산하는 메소드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덧셈과 나눗셈 동일하게 리퀘스트를 하고 아규먼트를 입력하면 리스폰스로 그 서비스에 대한 답변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눗셈한 결과값은 노티파이어로 공지를 하면서 얼마로 결과를 출력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찾게 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를 서브스크라이브 하여 제공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덧셈 연산을 위한 인자값으로 2와 동일하게 또 2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 샌드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가 요청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4로 받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컨슈머가 SUMIP 프로토콜을 통해서 100-02 주소값으로 2-2라는 아규먼트를 보내주었고 그에 대한 결과값으로 100-05번에서 결과값으로 4를 보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나눗셈도 8을 4로 나눈 결과값을 제공받기를 요청했고 그 요청값에 대한 결과로 2라는 값이 이제 리스폰스 서비스에 대한 결과물로서 리스폰스가 왔고 동일하게 tx 그리고 rx로 어떻게 이 값들을 주고 받는지 서비스를 보내오고 받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정해 놓은 프로퍼티 값으로 이벤트 나눗셈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 결과값을 공지하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나눗셈을 0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연산이 수행하지 않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설계한 어댑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어댑티브 시스템은 이제 현재 많은 OEM과 서플라이어가 양산에 적용하고 있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차량용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배포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화 설계를 통해서 자동차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IT 백엔드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된 툴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설계하고 검증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미 검증된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면 제품의 신뢰성을 올리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되면 비클 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하여 자동차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